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2일 현재 정규장 마감 이후의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어요. 자, 바로 두산을 보게 되면 장초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분을 지켜주려고 하는 이런 강한 흐름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잠깐 하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5일선을 한번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 바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을 해주는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렇다라는 건 현재 이 구간, 이 가격대에서 물량을 받아주려고 하는 이 수급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최근 이 일봉과 주봉상의 이 하락 채널을 돌파를 하고 이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흐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두산 분석 영상을 한 번씩 올려드릴 때마다 현재 이 구간, 이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바닥이라는 신호가 떴다. 자, 여기서는 이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저점을 한 번 더 찍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을 한 번, 두 번을 찍고 추세를 전환을 해주는 흐름이었죠. 자, 최근 이 두산의 원전, 그리고 이 가스터빈, 이 수주 확대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오늘 저녁에 있을 이 CPI 결과 이전에 금리 동결과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장이었어요. 자, 근데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이 대응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대응을 못 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이 저점에서 대응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평단가를 낮춰서 좋고,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핵심 저항 구간 돌파가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것도 이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려 세우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왜냐면 현재 주가가 위치한 이 구간은요, 보시다시피 이 매물대가 이 상단에 보이는 이 매물대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 위쪽으로 이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핵심 저항 라인 돌파 이후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 흐름 자체들만 보면은 되게 좋은 흐름이었어요. 자, 하지만 오늘과 내일 저녁에 뭘 발표하죠? CPI 그리고 PPI, 이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 연속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더라도 지난달 이 CPI 당일날 이때죠. 이때 흐름처럼 아직 이 NXT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쭉 누르고 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 이 수급들로 인해서 이 NXT장 종가 마감까지의 이 내일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나오는 이 CPI가 끝나고 나면 상승 추세 제대로 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로 두산 가자, 또는 두산 화이팅, 이런 식으로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정규장 마감과 함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지 캔들로 마무리를 한 상황이에요. 자, 이걸 봤을 때 내일 장중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 수가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이 대차 비중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봤을 때, 최근 상승 과정에서 들어온 이 대차 물량, 이 상한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이 공매도 세력들의 이 쇼커버 물량이 같이 들어왔고, 오늘 또한 이 상승 과정에서 쇼커버 물량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이 장중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개인들의 움직임과 이 신용 동향을 같이 봤을 때 이 개인들은 이 연기금 쪽, 그리고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들어와 주니까 이제 오르는구나 하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신용까지 써가면서 따라 붙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최근 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이러한 기간 조정이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 상승분이라도 줄 때 나와야지 이런 심리가 지배적으로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외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은 어때요? 현재 이 개인들의 물량을 전부 흡수를 해가면서 현재 이 구간 8만 원대 구간이죠. 이쪽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들의 이 안전 라인, 즉 이 세이프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CPI가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 이 고용지표가 박살이 나면서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를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 금리 동결과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늘 이 CPI도 이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분위기로서 오늘 같은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외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담아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물량을 던질 필요가 있을까요? 아직 이 하방 압력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시장의 큰 손들이 대형 매크로 이슈 발표 이전에 이 8만원 구간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물량을 던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도 이 외인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분할 매수의 관점을 유지하되 지금 당장 여기서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홀딩으로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하방 압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이 NXT장, 이 종가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더 눌러주는 흐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아무리 이 CPI 결과가
자,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는 해도 이 발표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 이번 고용지표 발표대를 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ADP 비농업 취업자 수, 자, 이게 하회를 하면서 나왔지만, 자, 메인 고용지표인 이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 때는 이 예상치보다 자,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자, 엄청나게 하회를 하면서 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도 당연히 예상치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외인과 기관들은요, 장중에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도 자, 본인들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비중을 추가적으로 자, 축소하는 움직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파생 시장 쪽으로 보시면 어때요? 자, 지금 현재 이 상승과 하락 쪽으로 해서 자, 반반 나눠놓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선물 쪽을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장중에는 자, 5천억 가까이 순 매수를 해줬지만 장 마감 직전에 이 포지션을 줄여가면서 현재 2,800억을 순 매수를 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서 5조 5천억으로 상방에 대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콜 옵션 쪽도 같이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2조 4천억에 대한 비중이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풋옵션을 보시면 자, 9조 8천억. 자,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 비중이 늘어나서 이 하방 쪽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다라는 건 아직 이 외인들도요, 하방에 대한 의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풋옵션으로 대비를 하는 흐름이라는 거죠. 자, 현재 이 매물대 구간은 이 상단 매물대에 비해서 거래가 상당히 적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CPI를 생각을 했을 때 자, 무조건 한 번 더 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이 NX시장, 이 NST 종가까지 갈수록 이 외인들과 기관들이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 자,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내일 장이 열렸을 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분할 매수의 관점을 가져가시면서 담아 보시는 게 좋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의 특성상 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에는 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들어가더라도 평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가격 구간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외인들이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자, 어디까지 눌릴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요, 자, 이 실시간 수급과 차트, 자, 그리고 이 호가창의 체결 강도를 보면서 포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CPI 발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이 저점과 고점에 대한 신호들을 제가 공유를 바로바로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이러한 신호들과 이 핵심 가격 구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상단에 번호 하나 올려드렸죠. 자, 010-8018-2913. 자, 위 번호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 오늘 이 NX시장 종가까지의 흐름, 자, 그리고 CPI 결과를 보고 내일 보실 수 있는 이 핵심 가격 구간들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당장 오늘 저녁에 있을 이 CPI가 두산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의 대응 정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바로 남겨주셔야 제가 빠르게 공유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 자,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에게는요, 정말 최대한 이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셔서 이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이 힘드신 분들이라도 자, 하락이 나왔을 때 자, 지지를 강하게 받아줄 수 있는 이 핵심 가격 구간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락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을 안 하시더라도 이 핵심 가격 구간과 이 실시간 대응 신호들, 자,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산 두 글자. 자, 그리고 평단가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이랑 좋아요 두 개만 눌러주시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하게. 자, 기존 주임들이나 신규 주임 고민하시는 분들 자, 상담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자,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자, 의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특별한 선물까지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지금 같은 이 대형 주장세 속에서 자, 우리가 이 수익률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올려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자, 항상 시장에서 큰 시세를 주는 종목들은요, 자,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 단기간에 강한 시세를 내릴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당장 여러분이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자,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지금 이 세력들이 자, 어떤 식으로 물량을 모아서 쏘아 올리는지, 자, 그리고 앞으로 시장 흐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자,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대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자,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진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